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터키 외환시장 위기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77% 하락한 25,313.1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71% 하락한 2,833.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67% 내린 7,839.1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주 0.59% 내린 반면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각각 0.25%, 0.35%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배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방금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 올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루미늄 관세는 이제 20%, 철강 관세는 50%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달러 대비 극심한 약세를 보이는 터키 리라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약세로 관세 효과가 상쇄되는 만큼 관세를 더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터키와의 관계는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의 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를 2배로 올린다고 밝힌 뒤에 터키 리라화와 국채값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터키가 경제와 정치적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우려가 더해졌습니다. 달러 리라 환율은 20% 급등한 6.7975 리라에 거래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그만큼 리라화는 급락세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년 원유 수요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3% 상승한 67달러 63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 1.3% 하락하면서 6주 연속 내렸습니다. 이는 최근 3년 내 최장 기간 연속 하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신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금요일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터키 등 신흥국의 정치 불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요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터키의 금융시장 상황, 여기에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 글로벌 무역 전쟁 등으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터키 리라화의 폭락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흥국에 미칠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영향과 함께 환율 동향 짚어보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윗을 통해서 이 테슬라 상장 폐지 검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영향 함께 짚겠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짜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지속되는 이 미중 간 무역 전쟁에 일부 투자 기관의 반도체 업황 부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주간 기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시장 어땠는지 금주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 실적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약세 모습 보였지만 S&P 500 지수가 여전히 상당히 그 고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S&P 500이 올 1월 달이죠. 그 사상 최고점이 2,872선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2,833선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와 이번 주 루브라 등 소위 터키산 악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글로벌 증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그 상승 관점 그리고 미국 이외 국가들은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양대적인 관점으로 보신 것이 일단 큰 틀에서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이제 터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도 건드렸고요. 러시아도 건드렸고 이제는 미국과 모든 국가가 결국 미국과 비미국과 이런 상당히 좀 이렇게 경쟁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이슈가 터키 대표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 목사 관련돼서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자 먼저 그 터키 증시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곧 보실 차트의 의미를 보면 S&P 500 지수의 모습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약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올해 1월달에 2,872선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에 상당히 좀 주가가 소폭에 밀렸지만 여전히 미국 3대 지수는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화면을 통해 정리될 것 같고요. 터키 지수의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서 터키 증시도 보셔야 되고 예상보다 터키 증시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할 수 있는 핑계를 계속 시장이 찾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터키 증시의 모습인데요. 요즘 1월 달에 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며칠간 그리고 지난 어저께는 예상보다 주가가 상당히 급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락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터키와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그만큼 터키 경기는 안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난 이틀 전에 좀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좀 지우면요. 지난 이틀 전에 어떻게 터키 증시의 급락을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과 경쟁을 하면 우리가 힘들 것이야. 그런 부분들이 터키 증시에 일단 화면상으로도 일단 받아들이고 있다 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를 건드린 것은 몇 가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관세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또한 팩트 관련돼서 터키산 그러니까 터키에서 미국을 수출하는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부분 관련돼서 관세를 지금보다 소위 2배 이상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 철강이 50%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20% 부과한다는데 50% 20%가 주간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여전히 터키산 제품 관련돼서 관세를 지금부터 부과하겠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터키가 이제 미국 때문에 상당히 힘든 구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팩트 관련된 최근 들어 러시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러시아 관련된 상당히 좀 부정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무슨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있다가 영국으로 간 어떤 어떤 러시아 사람 관련된 독살, 암살 이런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혼용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독극물을 사용한 암살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어떤 대러시아 수출 금지의 어떤 제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도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환율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러시아 환율이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가 통상 루브라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제는 루브라까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루브라가 결국 최근 들어서 급등했죠. 뒤져보면 러시아 가치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 외에 또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아르헨티나 페소. 아르헨티나는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 영어로는 돈 크라이포 아르헨티나 이런 얘기처럼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아르헨티나 증시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좀 달러가 강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후에 좀 말씀드려보겠지만 최근 들어서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브라를 말씀드려보면 루브라가 왜 이렇게 강세가 됐을까요? 물론 미국과의 갈등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9월달, 12월달 즉 2번 이상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이외 국가의 어떤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정쟁에 대한 책임인지 아니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인상 때문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 트렌드 관련돼서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러시아 루블화 그리고 아르헨티나 페소화 등 예상보다 미국 이외의 환율은 급등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좀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나라는 여지없이 금융시장의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터키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놓였습니다. 미국과의 정치 각오로 인해서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한 건데 터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면서 여기에 더해 유럽, 여기에 또 신흥국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럴까요, 수사님? 일단 뭐 주가나 일단 그 환율을 보면은 일단 그런 현상이 좀 발견되고 있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쪽이 계속 이렇게 상대적인 달러 대비 약세가 되고 있다면 이제는 뭐 달러를 바꾸려고 그러면 돈을 이제 다발로 가져와도 1달러 바꾸는 그런 구조를 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율이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시그널을 시장이 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터키 관련돼서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유로존으로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유로권에 상당히 좀 맞물리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아니고요. 글로벌에서는 터키가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도 영향이 있었지만 유로존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유로존은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의 뭐 브렉시트 아직까지 뭐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 이런 이슈 이후에 예상보다 흔들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동안 몇몇 그 유로존에 있는 몇몇 국가가 그 소위 그 유로존을 탈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유로존에 어떻게 보면 멤버로 들어가는데 돈은 안 되고 분담금 많이 내고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 나도 이제 영국처럼 나갈 거야 이런 어떤 모습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프랑스 지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몇몇 지수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액티브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아직 나이가 그 40대 전후기 때문에 좀 약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2018년도 들어서 5월달까지는 5,600선, 이때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악수할 때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모습 보면서 저 두 사람이 좀 뭐 하는 거지 이런 얘기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상당히 그것이 힘의 구조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 관련돼서 프랑스 까크 지수가 모처럼 급락폭이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급락폭이 커졌던 이유가 터키 팔 악재가 유로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프랑스 까크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독일 닥스 지수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로존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두 개의 그 유로존을 이끌고 있는 국가의 어떤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터키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터키 이면에 있는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그럼 이것이 결국 유로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것이 아시아권에 연결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한국 증시도 급락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그 니케이 225 지수도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유럽발 악재에서 아시아권의 증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액면으로는 터키발 악재이지만 예. 구성으로 보면 이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의 국가는 계속 어려운 구조를 가고 있다. 이런 어떤 트렌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이슈 볼 텐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윗을 통해서 이 상장 폐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투자자 보호 규정을 준수한 건지 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상장 폐지설을 흘린 게 아닌지 여러모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좀 봐주십시오. 테슬라 표현이 좀 적합한 표현이겠죠. 예. 원래 테슬라가 테슬라 모터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가 무슨 이렇게 그 에어로스페이스 X인가요? 이제 우주나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이제 그 모터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해서 테슬라로 가고 있고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전기차를 좀 많이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머스크 CEO가 좀 오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 7일입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가 우리는 통상 상장 폐지가 두 가지죠. 힘들어가지고 뭐 관리나 감리를 통해서 상장 폐지 되는 것도 있겠지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상당히 돈도 많고 그런데 소액주주가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는 상장 폐지하겠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일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그 테슬라의 주가가 $355 모습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주당 $420에 매입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개념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355인데 나는 $420에 시장에서 테슬라에 매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참여자가 보면 그럼 테슬라가 좀 돈이 많이 있나?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 텐데 이런 좀 모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한국의 금융감독원처럼 미국도 SEC가 있죠. SEC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트위터 즉 SNS를 통해서 공정 공시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과 맞지 않으면 미국 SEC에서 어떤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SEC가 바라보는 것이 이번에 그 테슬라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것이 틀리다면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최근 들어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SEC가 바라보는 시간 이것입니다. 만약에 조건문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355인데 만약에 이것을 $420에 좀 매수하게 된다 그러면 워낙 한국 돈으로 80조가 드는데 테슬라가 이 돈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가에서는 아마 돈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얼마나 급등했었는지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7년도 2년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389, 즉 $390 갔을 때 테슬라 바라본 시각은 이거였습니다. 즉 1분기, 2분기, 3분기 갈수록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지만 테슬라가 잘 될 거야 이런 좀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2018년도 1분기도 2017년도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그 분기별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성장점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2018년도 1분기, 2분기 때는 주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지난 그 어떻게 보면 그 7월달 후에 주가 급등했다는 것은 테슬라 관련돼서 예상보다 테슬라의 어떤 자동차 이런 전기차 제품들이 자동차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한다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좀 독감이 좀 걸려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 가운데도 올라갔지만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며칠 전 급등했던 것은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400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돈이 있습니다. 그런 시그널을 보이는데 예상보다 현재까지 시그널을 보면 테슬라가 돈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모멘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테슬라의 어떤 그 머스크가 약 $420에 산다는 게 그것이 해프닝이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과연 이것이 해프닝이라고 그러면 테슬라 최근 들어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이 결국 전기차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신화가 끊겨진다면 한국에는 삼성 SDI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의 BYD 등 그동안 뭐 전기차 에너지 관련된 상당히 모멘텀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신기루처럼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우려가 테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제3의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선점하고자 이 은행과 IT 기술업체들이 벌써 수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투심을 활력을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과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참가자들도 가세를 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과거에는 은행에 가려고 그러면은 그 대출 받으려고 신청을 데이터를 많이 하죠. 제2쯤에서 뛰어와라. 그것도 은행 등등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슈가 됐었던 은산분리가 기본적으로 ICT죠. 즉, 지금까지는 직접 지점이나 그 점포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전산적으로 그 사람의 신용의 크레딧이 판매가 된다 그러면 즉시 대출을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런 관점이 기본적인 팩트인 것 같고요. 다만 은산분리 관련된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뭐 정부가 즉 문재인 대통령 취임 공약 선거 관련 공약 내용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금산 분리, 은산 분리 즉 어떻게 보면 대자본들이 은행권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예상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자본들이 즉 어떻게 보면 대자본들이 은행을 결국 어떻게 보면 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은행이 어떻게 보면 금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정적 시각인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바꿔놓는 것 같습니다. 즉 은산 분리는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넷 은행 관련돼서는 좀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뭐 뜨거운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얼마나 관심이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부터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카카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즉 2018년도 8월 달부터 주가가 이게 상승했다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1월 달에 11만 원대 그리고 오늘 뭐 동시효과 구간이지만 12만 9천 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과연 이것의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 분리를 완화했다. 이것 때문에 상승했을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것을 입법을 하고 상당히 앞으로도 절차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요. 자, 외국계가 지난 며칠 동안에 그 상승세가 있었던 건 맞고요. 뭐 기관들이 뭐 상승세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오히려 개인들은 상당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산 분리를 넘어서 인터넷 그 전문행이 된다 그러면 개인들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최근 들어서 냉담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정부가 이런저런 이슈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카카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관련돼서 카카오가 일정 부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우리은행의 모습입니다. 우리은행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겠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은산 분리 그리고 인터넷 뱅킹 관련돼서 예상보다 이것이 시장에 상당히 공감을 갖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뜨겁게 나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카카오뱅크나 우리은행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대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금을 증자, 즉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인터넷 뱅킹 관련돼서 어떻게 의결권을 4%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아무리 증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4%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의결권 늘릴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은산 분리 기본 팩트가 자본을 늘려가지고 그만큼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 대신에 의결권도 현재 4%에서 아직까지는 입법이 좀 준비되고 있지만 많게는 30% 더 많게는 40%까지 의결권을 준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카카오나 우리은행을 상당히 좀 증자하게끔 어떤 유연한 효과 말고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몇몇 은행이 그래 나도 한번 이번에 인터넷 뱅킹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통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은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은행의 어떤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령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창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은행에서 어떤 신용이나 대출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국 정세는 좀 맞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심리적인 제한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어떤 업종이 업황이 좋을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가 실적과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월 달 신고가를 다시 한번 랠리하고 있다는 거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을 상당히 경쟁력을 우위에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아시아권이나 결국 미국을 향해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상당히 미국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그만큼 상대적 한국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하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데이터를 보면 YJPN이라는 회사가 있죠. 통상 FN 가이드, YJPN 이런 쪽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페이퍼를 상당히 이렇게 툴화해가지고 금융 데이터를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가운데서 지난 9일까지 155개 관련돼서 54%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요, 증권사에서 3개 이상 실적치를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큰 기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증권사에서 조그만 기업들은 거의 그렇게 하우스 뷰, 즉 실적 추정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세계 증권사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좋은 기업인데 그 기업의 약 반토막 정도가 영업이익이 시장치를 밑들고 있다는 것은 성적표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2분기 실적은 부진하다.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S&P 500 지수 관련돼서 블룸버그 데이터면요. 이번 2분기가 2017년도 2분기, 작년 2분기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분기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보면 미국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흑자를 좀 누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몇몇 기업들이 상당히 좀 쇼크를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그 가장 인덱스가 썬데이 토즈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썬데이 토즈가 증권사가 바라봤을 때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썬데이 토즈가 시장의 어떤 영업이익 2분기 기대치가 약 60억 원인데요. 지난 3일날 잠정치는 오히려 잠정치가 4,400만 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 썬데이 토즈 등 이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난주 이어서 그 게임 업종의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업종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라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신 것처럼 이제는 뭐 주 52시간인가요? 이제 52시간만 근무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게임 업종의 특징이 뭐죠? 밤새워서 근무하는 것이 게임 업종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기 여러 가지로 구로디지털에 있는 몇몇 게임 업종들은요. 오직하면 그 구루디지털에 있는 그 직원들 이런 얘기합니다. 저런 게임 업종은 정말 구루디지털에 뭐 등대야, 때로는 뭐 오징어 잡이 배야 이런 얘기할 정도로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정말 근로 조건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게임 업종인데 52시간이 이제 적용되면 그만큼 이제 저녁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떠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모바일 출시하고 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 게임 업종이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가지고 있고요. 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게임 업종의 주가가 결국 구도 하락하는 것이 중국의 어떤 판호 개방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52시간에 상당히 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BJF 리테일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예. 자, BJF 리테일이 어떤 회사죠? 우리가 통상 그 실버 식구 집 앞에 가더라도 편의점 관련돼서 BJF 리테일이 있는데 지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시겠요? BJF 리테일 비롯해서 이렇게 리테일들이 통상 그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임금이 뭐 비싸다 싸다 이래서 널 아르바이트 쓰느니 내가 좀 더 소위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아르바이트 자르고 내가 좀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편의점 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BJF 리테일이 영업이 그렇게 많이 났다면 그것이 결국 편의점 주하고 서로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예상보다 BJF 리테일 이런 어떤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는 아르바이트생과 편의점 주가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BJF 리테일 이렇게 어떤 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편의점 주와 좀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좀 표현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관련주의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반도체주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서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관련돼서도 지난 뭐 6일 이후에 상당히 좀 부정적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코멘트를 하고 있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모건스탠리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는 7만 원대 초반으로 일단 목표가를 내려놨고요. 목표가를 내려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워치 즉 그 주의라는 개념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수 매도 이런 평가를 보면 주의라는 개념은 우리가 매도로 좀 보시는 걸 맡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이 최근 들어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그 증권사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부정적이다 이런 코멘트에 따라서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예. 결국 외국계가 그 가운데서 기관들이 어떻게 반영할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6일부터입니다. 지난 6일이 어떤 6일이냐면요.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쪽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얘기한 날이 6일인데 그 이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미 그 국내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외국계가 팔아달라 그러면 결국 기관들은 선제적으로 일단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관련된 차트를 좀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자, 삼성전자 차트 어떻게 나왔나요?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만이 매수했습니다. 왜 개인이 매수했죠? 삼성전자가 기관을 통해서 매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삼성전자 매도 페이퍼를 잘 못 냅니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개인만이 역사적인 뭐 신저가 즉 45,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쌉니다. 그런 어떤 증권사 페이퍼 속에서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삼성전자가 지난 4월달 그 액면 분할 이후에
결국 개인의 손실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상당히 리스크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SK하이닉스의 평가도 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6일날 이후에 어떻게 보면 6일날 이때죠. 이때 6일날 이후에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맞물려가지고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기관들도 매도세 커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인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사죠? 개인들이 이 종목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증권사에서 삼성전자가 신저가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이런 얘기 하겠죠. 미국의 애플이 좋아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결국 개인만이 매수하겠다는 걸 보면 결국 이번의 싸움도 결국 자본력의 상당히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상당히 어려질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계가 선제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최근에 주가가 2820선에서 상당히 공방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수가 밀린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확률적인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여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이제 고위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부산산업 그리고 푸른기술도 기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이 서로 좋아진다 그러면 철도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이슈를 좀 보이겠는데요. 다만 우리가 지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악수 이후에 예상보다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던 거 최근에 좀 트렌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푸른기술이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지금 동시효과는 0.4% 그러니까 23,500원대 모습 보이겠습니다. 과거 시기에도요. 어떻게 보면 큰 이벤트 전에는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오늘 어쩌면 푸른기술의 주가가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폭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푸른기술을 넘어서 부산산업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습니다만 오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북미 어떻게 보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정상회담 때 알고 계시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가을 정도에는 이제 입주가 지났습니다만 지금 가을입니다만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런 이벤트는 아마 이제는 좀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대북 경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북 경협, 대북 제재 관련돼서 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죠? 북한의 경위선 관련돼서 얼마나 이것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조사 단계에 멈춰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관련돼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준비는 예상보다 데이 드리밍 즉 100일몽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위급 정상회담의 내용들도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하셨던 것들이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처럼 기대감이 그렇게 큰 만큼 주가는 상승 여력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한 주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투자는 절제다 시간이고요. 절제마스터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마스터 김민준입니다. 예, 오늘도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미국의 먼저 3대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3대 지수는 하락했었는데요. 끝나가는 기업 실적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끝나가는 기업 실적과 맞물린 터키발 악재, 또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신흥국 무역 전쟁까지 좀 가세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고요. 터키에 있는 미국인 목사 구금 문제와 또 시리아 등 대립각 세운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세계 경제는 우려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터키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배 인상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했고요. 또 터키 리디화가 장중에 23%까지 급락하는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터키의 부채가 대외 부채가 3천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금융주가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는 지금 측면입니다. 과연 이 중국과 러시아 또 터키까지 이은 트럼프의 군기잡기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좀 관건이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미국에 좀 굴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측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키에 관해서는 단기성 악재로 끝날 가능성을 좀 크게 주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 흐름을 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 흐름을 보시면 장중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 터키발 악재가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고요. 금요일 새벽에도 지금 결국은 장중에 하락하는 흐름이 있다가 아침에 소폭 올라오는 흐름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 포인트를 먼저 보시자면 상단으로는 7,470포인트, 중단으로는 지금 7,427포인트, 하단으로는 7,390포인트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이 이제 끝나가고 전 세계 시장에서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금일 지수는 좀 조정 흐름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눌림시 매도 접근 중단에 7,427포인트가 버티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상단 포인트로 올라왔을 때 7,470 언저리에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강한 지지대인 7,400포인트가 지금 무너진다면 하락폭은 7,300포인트까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금일은 나스닥은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단기 상승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간단하게 시황적 이야기를 드리면 세계 수요, 원유 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굳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상단에 67.87포인트, 중단으로는 66.73포인트, 하단으로는 66.14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눌림시 지금 좀 매수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효과가 없는 이란 제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은 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란 제재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계 원유 시장에 대한 수요는 좀 굳건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고요. 일봉선 차트를 보더라도 위에 지금 지지 저항선이 좀 촘촘한 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려서 눌림시 크루드 오일은 오늘 매수 접근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로입니다. 유로는 시청자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러시아, 터키까지 모두 다가 지금 무역전쟁 우려가 시작되고 있는 측면인데요.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 1.15670포인트, 하단으로는 1.1416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 어디까지 하락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밑에 지금 보시면 거의 저항대가 없는 측면입니다. 일봉상 차트를 보시더라도. 그래서 금일도 단기성으로 조금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결국은 유로 같은 경우는 오늘 좀 관망을 오히려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단기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일 정치적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시 금일도 단기 매도 접근, 아주 단기 짧은 단타로 매도 접근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골드는 보시면 좀 유로와는 다른 흐름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통화리 종류가 하락한다. 이런 흐름, 교과서적인 흐름을 좀 접근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골드는 상단 포인트를 보시면 1225포인트, 중단으로는 1220포인트, 하단으로는 1213포인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일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시가 위아래로 중심선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첫 번째 시가 위로는 매수 접근 1225포인트까지 열어두시고 시가 아래로는 최저점인 1213포인트까지 열어두는 시가 위아래 중심선 매매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절제 마스터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구체적으로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선물시장 쪽도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네, 국내 선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완연히 좀 학습 효과를 얻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이 좀 생기는 투자자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역전쟁에 대한 여파가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전망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이 있습니다만은 코스피에 관해서는 2,300포인트 안착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무역전쟁의 칼날이 끝날만 하면 러시아, 터키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무역 악재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국내 선물에 좀 불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은 단기 대응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눌림시 일단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데 상단 포인트를 먼저 보자면 296.95포인트, 또 중단으로는 294.85포인트, 하단으로는 293.55포인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금일도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눌림시 296포인트 내지는 295.50까지 좀 올라왔을 때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수급 상황이라든지 방향성이 조금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금일도 매도 접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금일 추천주를 보시자면 좀 시선을 좀 돌렸는데요. 코스피라든지 코스피 200, 국내 증시가 여러 가지 단기성 악재로 끝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조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에 대한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주도주들이 판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선을 엔터 쪽으로 좀 돌렸고요. 금일 추천주는 FNC 엔터입니다. 다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이 회사 같은 경우 매니저먼트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고요. 전속계약 맺은 아티스트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 콘서트 등등이 있는데 주요 아티스트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FT 아일랜드, 유재석, 정용돈, 주니에, 노홍철 등이 있고요. 금일 흐름을 보시면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는데 바닥 다지기는 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위에 저항대가 지금 9,290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일부터 세계 증시가 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금일 놀림시 조금 매수 접근을 선점하는 의미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시장가부터 NCF부터 같은 경우는 8,700원까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고 1차 목표로는 9,800원, 지금 9,800원 먼저 드리고요. 2차로는 11,000원까지 목표가를 드리고 손절가는 7,900원을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1부의 마지막 코너 절제 마스터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소장, 손여로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듣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그라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여전히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서울과 광주, 대구 35도, 더위가 덜했던 동해안도 강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높게 오른 기온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 곳곳엔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북 북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 지나겠고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습도만 높아져 더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아침을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5도 안팎의 폭염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으로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울진 30도, 속초는 29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 강한 햇볕에 자외선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특보구역은 일부 서해상으로까지 확대되겠고 이들 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1년 중 해수면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의 소나기가,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